코린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구간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했다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오늘 어느 정도의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텔레그램 공지방에 정확하게 이 세 구간에서 추세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해드렸었고, 저는 3번 모두 각질 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8, 9월은 차트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 타점도 굉장히 이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번 매매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다 매매를 해놓고 매매를 성공한 부분만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텔레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3번밖에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매를 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매매를 하고 나서 한참 뒤에 공개를 하는 건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매매를 하자마자 공유를 해드려야지 공유하는 트레이더의 트레이딩 방식이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각 움직임에 따른 매매 전략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이틀 만에 다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관점 영상이랑 관점 글들을 자주자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능성 높은 관점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었죠. 크게 봤을 때 여기의 파동이 조정파고 여기의 파동이 조정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파동은 이 두 개의 조정파를 A파, B파로 하는 큰 플랫이 나올 수가 있고요. 혹은 이 두 개의 조정파를 A, B파로 하는 작은 플랫이 나오고 나서 X파 이후에 현재 Y파가 진행 중이다 라는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려오는 파동이 큰 플랫이라면 현재 이렇게 1, 2, 3, 4, 5파로 터미널의 3파로 내려와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이 이 구간에서 올라간다면 터미널 3파의 기간적인 길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ABC 플랫의 관점의 확률이 낮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3파의 기간적인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면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런 파동이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큰 ABC 플랫을 후순위로 놓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루지 않고 삭제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관점은 이렇게 WXY로 복합 조정이 진행 중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Y파에 나올 수 있는 파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ABC 플랫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AB, CD, 2파로 무제한 삼각 수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려오는 파동이 플랫의 C파라면 이때의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또한 내려오는 파동이 무제한 삼각형의 C파라면 조정 파동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분석해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려오는 파동이 플랫의 C파라면 이때 C파는 반드시 임펄스로 형성이 돼야 하고, 그 중에서 추세 임펄스가 나온다면 1연장이나 5연장 임펄스가 나올 것이고, 터미널 임펄스가 나온다면 1연장 터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내려오는 파동이 추세 임펄스라면 이렇게 1, 2, 3, 4, 5파로 내려올 수가 있다. 하지만 4파가 너무 길어지던가 올라와 버리면 이 관점은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4파가 이만큼 올라와 버렸고 2파와 4파가 겹치기 때문에 1연장 임펄스는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파동이 5연장 임펄스로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5파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던가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두 차례의 하락을 더 준다면 이때는 5연장 임펄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5-2파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임펄스의 2파는 1파의 61.8%를 넘질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넘어버렸기 때문에 5파가 추세 임펄스로 떨어지진 못해요. 임펄스에서 2파가 1파의 61.8%를 되돌리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5연장 터미널이 형성되는 경우예요. 물론 이 파동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5-1파, 2파가 메인 파동이 4파에 비해서 이만큼 크다는 건 그 다음에 3파와 4파의 크기가 너무 비대하게 커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려오는 파동이 플랫의 10파일 때 5 연장 임펄스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낮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1 연장 터미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온 파동이 임펄스가 아닌 조정파이기 때문에 이 조정파를 1파로 하는 1 연장 터미널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점이에요. 정리하면 플랫 X 플랫으로 이렇게 파동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내려온 파동이 조정파로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현재 무제한 삼각형의 D파가 형성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D파와 E파가 조정파로 형성이 되고 나서 C파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큰 시간봉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WXY의 Y파가 플랫이든 삼각수렴이든 형성이 되고 나서 이 복합 조정을 4파로 하는 터미널의 5파로 마지막 불꽃놀이를 장식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관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각 관점에 따른 매매 전략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텔레그램 방에 계신 코리니 분들은 여기서 현물 분할 매수와 비트롱을 타셨을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터미널로 내려올 수도 있고 삼각수렴의 D파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의 2파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반드시 챙겨 두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D파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이때 풀 익절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숏을 들어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이 구간은 이전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세부 파동 분석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짧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숏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은 삼각수렴 관점이 깨지는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익절은 여기서 해야 돼요. 손익비가 거의 1대2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안 좋은 매매입니다.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는 기다렸다가 삼각수렴의 D파로 올라왔을 때 삼각수렴 관점이 깨지는 이 구간을 손절로 잡고 숏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파동의 시작점을 여기로 보고 있는데 항상 파동의 초반 부근에는 굉장히 무한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파동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파동의 끝 부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이 점점 압축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 비해서 지금 이 영상의 관점이 조금 더 선명합니다. 그 이유가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시나리오가 하나 둘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동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시나리오는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항상 아무 데서나 매매하면서 시드 날리지 마시고 최대한 아는 파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안전하고 수익률 높게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조급함과 욕심이 있으면 매매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100가지 지식과 기술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올바른 매매 철학을 갖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차트를 제가 공유를 바로 못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관점과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